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시험관 채취 이식 운동 습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전에 이제 식단편 보시고 오신 분들은 좀 이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해봤던 것들, 한큐 주스라던가 아니면 뭐 두유 마시는 거, 그리고 매일 아침에 따뜻한 차 마시는 거,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식단에 대해서 몇 가지 플러스해서 운동하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흑염소 즙이에요, 여러분. 그, 그 이제 임신 준비하면서 흑염소 즙 드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먹었고 남편도 먹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감론에서 이제 모 선생님하고 할 때 선생님이 혹시 제가 제 자궁에 뭔가 뭐 이렇게 뭐랄까요, 물집이 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뭐囊종 같은 거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물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흑염소 드세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흑염소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그날부터 끊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흑염소를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전에도 흑염소 좋다 해가지고 막 보내주시고 하셔서 막 먹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흑염소가 그닥 좋은 것 같진 않고, 저도 이제 한약을 먹기는 했었는데 그냥 시험관을 할 때는 그냥 시험관에 병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한약을 먹을 때는 또 이렇게 양약하고 같이 병행해서 많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한약을 먹을 거면 한약을 먹고 양약을 이렇게 할 거면 양약 처방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흑염소 즙이 많은 도움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남편이 과자를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취를 했었을 때 진짜 남편한테 확 끊었던 거는 이제 탄산음료. 탄산음료 이제 막 사이다, 콜라 이런 것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못 먹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라면도 그 포장 용기에 들어있는 컵라면 이런 거 못 먹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그리고 과자, 이렇게 네 가지를 끊게 했어요. 네 가지를 끊게 했고, 좀 저는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흑염소 많이 드시고, 또 과자도 끊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막 포도즙 막 여러 가지 드시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막 이식이 돼서 막 성공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좀 먹는 거는 좀 살이 급격하게 찌는 거라던가 아니면 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피해가지고 채취나 이식 그 시기적절하게 먹고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운동은 이제 하는 이유가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하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하체 운동에 대해서 언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채취할 때 아니면 채취하기 2달 전부터 매일매일 뭐 만보 걷기 하는 게 진짜 한때는 되게 유행이어가지고, 만보기 가지고 이제 만보 걷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유행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을 하고 나서도 가볍게 30분 정도 산책을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산책을 하고, 아니면 이제 다리 하체 운동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리를 이렇게 뭔가 돌린다던가 다리를 올려서 이제 혈행을 좋게 한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채취를 했을 때는 만보, 이식을 했었을 때는 주변에 30분 산책, 이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이 권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진짜 뭐 희귀한 케이스이긴 하겠지만 그런 분도 뵙긴 했거든요.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해서 뭐 난자가 터졌다? 뭐 이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난포가 터졌다? 뭐 이런 분도 있고 하셔가지고, 확실히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엄청나게 과격한 운동보다는 좀 적절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나 필라테스 가벼운 거나 뭐 발레바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앞에서 걷는다거나 가벼운 러닝을 한다거나 이 정도의 운동이 좀 권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취를 했었을 때는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막 운동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시도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당장에 채취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채취를 해서 수정이 몇 개가 되고 막 앞으로 나는 어떻게 플래닝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채취하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를 또 내 난자가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채취든 이식이든 시험관 전반적으로 제일 안 좋은 건 스트레스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채취를 할 때는 뭐 이식 후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그냥 당장 다가오는 채취를 잘 해야겠다. 이 채취 준비를 해야겠다. 먹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과자나 커피, 그다음에 조금 해로울 만한 것들을 멀리 하면서 당이 오를 만한 탄산음료 뭐 이런 것들 좀 멀리 하면서 이제 영양제 챙겨 먹고 운동 가볍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채취에만 좀 집중을 하시고 이제 이식을 하면 제일 힘든 게 이제 임태기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진짜 많이 무너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3일 배양 같은 경우는 11일 차 이식을 하고 11일 차에 피검을 하고 5일 배양은 9일 차에 이제 피검사를 하는데 5일 배양은 거의 5일째부터 이제 임태기에 손을 빠르면 되시는 거고 3일 배양은 7일 차부터 이제 임태기에 손을 대시는데 이제 이게 한 줄이나 두 줄이냐 이거 이제 엄청 많이 붙여 놓으시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보시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면 그것도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참을 수만 있으면 피검 때까지 임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피검 수치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 수치를 듣고 임신인지 아닌지 이제 사실 숫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뭐 정말 막 3, 5 이렇게 엄청 낮게 나오는 거면 더블링이 나중에 2차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피검을 다시 하는데 2차 때 숫자가 더블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때 피검 수치를 듣는 게 사실은 가장 제가 봤을 땐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한 뭐 4, 5차까지는 정말 독하게 임태기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질정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지고 나서는 빨리 그냥 하루 이틀 전에 임태기를 해서 한 줄이 되면 그냥 약을 다 빨리 끊어버렸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임태기에 손을 대시는 시점은 3일 배아 같은 경우는 7일차, 그리고 5일 배아는 이식한 지 이제 5일차부터 손을 대지만 그것도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임태기를 해보신다거나 피검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 제일 힘든 거는 내 마음을 어떻게 좀 다스리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로 다스려지지도 않고 사실 이 시험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시험관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안 좋은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 못할 고민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난임 상담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10회를 부부 동시에 무료로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만 하실 수도 있고, 남편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남편분, 아내분 따로 이렇게 10번씩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는 그 상담 센터가 있거든요. 이 지역마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연한 기회에 그 지역에서 알게 돼가지고 10번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랐는데 상담을 하면서 진짜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힘들었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말로 꺼내니까 그제서야 제 감정이 이렇게 바라봐지는 그런 약간 상황을 경험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고차수고 어디 말할 데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상담센터도 있으니까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절대 혼자서 뭔가 해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의미가 있고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고 살고. 근데 임신은 안타깝게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0 아니면 100. 이거여서 그래서 많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아까 그분은 그러면은 출산을 했어요. 그럼 사실 오케이 100 이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그리고 이제 시험관 그 이제 난임센터에서 무료 상담 받기 전에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제 지수 평가를 하거든요. 뭐 우울증 지수 평가라던가 여러 가지 지수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질문 중에 제가 진짜 공감이 됐던 이야기 중 하나가, 항목 중에 하나가 아이가 반드시 당신한테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를 만나려고 시험관을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이 뭐 아이한테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부의 사이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기를 낳으려고 결혼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기가 있어야 되니까 시험관을 하긴 하지만 내 결혼 생활 플러스 아기가 돼버리면 아기가 안 생길 때마다 남편하고 엄청난 싸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또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이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내 가정, 그리고 내 결혼에 대한 의미를 좀 부부가 다시 생각해보고 그거를 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그런 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관을 할 때. 그래서 시험관을 하면서 아기한테 진짜 다 모든 관심이 가버리면 약간 남편이 서운해 한다거나 아내가 서운해진다거나 막 이런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부부 사이가 되게 삐걱거리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게 정말 중요한지 그 프라이어티에 대해서 좀 부부가 같이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게 비교는 여러분 뼈를 썩게 하는 질병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근데 이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막 하다 보면 갑자기 친구가 임신하고 주변에서 임신하고 동생이 임신하고 언니가 임신하고 막 이러면 아 진짜 나만 임신 못하는구나. 막 어떤 분이 진짜 우스갯소리로 캠핑장에 갔는데 진짜 돌아다니는 동네 고양이도 임신을 했더라. 막 이런 얘기 써놓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나만 아기를 못 갖고 임신을 못하는 약간 정말 우울하고 고립된 그런 기분들을 막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마음이 무너질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도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할 때는.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뭔가 아기를 만나고 인생이 펴지는 그 때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라고 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다 행복해지게요? 그래서 그냥 내가 긍정적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소들, 활동들, 이런 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막 시도해보고 이런 노력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고 그것 중에 하나가 아기였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고통도 노력도 인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비교를 뭐 임신의 시기라던가 아기를 갖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와 비교를 하는 거는 사실 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도 도움되지 않고 내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기가 왔을 때는 뭐 그들의 시기에 맞게 축하를 해주고 또 나의 시기가 오면 나의 시기에 맞게 또 축하를 받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조금 더 넓고 좀 평안한 마음 상태가 돼야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인셋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뭐 병원이나 여러 가지 뭔가 스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시험관은 마인셋이 8알이고 나머지 병원이라던가 막 이런 좀 스킬풀한 이런 것들은 정말 2%인 것 같아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좀 시험관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이거나 이제 거의 고차수여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시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시겠지만 그때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져보시고 그게 잘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난임센터 같은 데들이 있으니까 상담센터 같은 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화하셔가지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한번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각이 좀 정리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음을 좀 다스려 가면서 이 힘든 시기를 좀 잘 버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 복잡하거나 막 이렇게 심오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정말 그 난임 관련자분들이 모두 말씀하시는 운동은 하체의 혈행을 좋게 하는 운동. 근데 이 운동도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같이. 그래서 뭐 다리를 좀 돌린다거나 스트레칭을 다리 위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혈행을 좋게 하는 그런 운동들 위주. 그래서 뭐 채취 때는 만보 걷기, 이식 때는 30분 산책. 뭐 이 정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드시는 것들은 이제 신선한 이제 샐러드 위주와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백질 위주 그리고 이제 뭐 과자 같은 탄산음료, 커피,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차오를 수 있는 것들, 과일 뭐 이런 것들은 좀 덜. 그 다음에 체중 조절을 조금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브리프리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는 거.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지 가지세요가 아니라 하우를 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다 저는 또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려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